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성향들, 어, 그런 거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점을 찾아내려 그러면은 엄청 많겠지만은 사실 몇 가지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일상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예를 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 보면은요, 어떤 관점이라 그럴까요? 어떤 시각이 남자와 여자가 일반적으로 조금은 이제 반대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반대의 모습이란 뭐냐면 남자의 시각은 물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속성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미리 아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보통 분산적인 시각, 여성들은 집중적인 시각 이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해요. 자, 분산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고자 하는 경향이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하다는 걸 말하고 집중적인 시각은 어떤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보면은요, 누군가를 만나고 썩 지나왔는데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하고 그때 얘기를 해요. 여보, 조금 전에 지나간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 안경 쓴, 누구? 안경 쓴 사람 지나갔어? 네. 지나간 사람들을 몇 사람 봤지만은, 남자들은 그냥 사람이 지나간 전체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자들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안경을 꼈고 안 꼈고 이런 것까지 눈에 들어와요. 남자들은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옷 색깔이 뭐였든지 하는 것조차도 여자분들은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옷을 입었고 이런 사람이 지나갔고 그냥 외형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키는 좀 컸고 몸집은 어때 이런 것만 보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다 하는 데까지는 잘 그게 시선이 안 가요. 이 분산적인 시각은 운전할 때도 잘 드러나요. 남자들이 보통 운전을 할 때 남성적인 기질이 있는 그런 어떤 여성도 성향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도 같아요. 운전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운전할 때 주로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가는 길만 보고 가요. 남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길은 가끔씩 보고 주로 주변을 많이 봐요.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주변에 건물 쳐다보고 저건 새로 지었네 전에 없던 건데 간판도 잃고 막 그래요. 남자들은 한눈 팔다가 사고 내고 여자들은 주변 상황 파악 안 하다가 사고 내고 그래요. 저쪽에 차가 들어오는데 안 보고 그냥 길만 보고 가다가 부딪히거나 이게 뭐냐면 집중적인 시각과 분산적인 시각의 차이기도 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죠? 남편이 옷이 단추가 하나 떨어졌는데도 남편은 떨어진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걸 알아요. 한쪽 양말을 뒤집어 신었는데 뒤집어 신은 걸 남자들은 모를 수 있어도 아내들은 눈에 보여요. 이런 것이 어쩌면은 남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에게 딱 얘기해요. 여보, 내가 오늘 뭐가 바뀌는지 알아맞혀봐.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남편이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혀요? 아마 8, 90% 남편들은 못 알아맞힐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알아요. 뭐가 어제보다는 또는 아침에 나갈 때보다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건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못 집어내.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같이 머리를 새로 했는데 좀 긴 머리를 잘랐는데 어떻게 긴 머리가 짧아진 걸 그거를 모를 수가 있냐. 이거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 이거는 애정이 식었다. 왜냐면은 나는 다 보이거든요. 아내 입장에서는. 근데 이 보이는 걸 못 본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봐서 이제 마음이 서운해지고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다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산적인 시각과 집중적인 시각. 그래서 이게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부부가 같이 동업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체를 바라보고 이렇게 어떤 큰 윤곽을 잡고 이런 거는 남자의 전체적인 분산적인 시각이 도움이 되는 반면에 구체적인 것에 들어가면 남자들은 싫어해요. 막 어떤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막 그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귀찮다고 이렇게 봐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것이 훨씬 더 잘 보이고 잘 찾아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작은 문제점도 이렇게 잘 파악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서로의 다름이 잘 통합해내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은 크게 시너지가 생기는데 보통은 그게 충돌의 원인이 돼가지고 같이 사업하면 많이 싸워요. 그죠? 이게 이제 시각의 차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관계를 맺는 방식의 제가 막 순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관계 맺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남자들이 관계 맺는 방식은 서열식 관계예요. 딱 만나면은요. 동호회에 탁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조금 친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민증 까가지고 나이 순위 어떻게 되는지를 쫙 정리를 해요. 그러면 아 선배구나. 외모가 봐서 내가 후배인 줄 알았는데 말 처음에 뭐 깔 뻔했는데 막 이러다가 결국은 아 선배님이시구나 이러고 그때부터는 깍듯이 해줘요. 자리도 딱 윗자리에 앉혀주고 딱 그렇게 해요. 나보다 아래다 그러면은 그런 데 대해서 딱 정리를 해가고 그래야 관계 맺기가 편해져요. 남자들은 그걸 편안해 합니다. 그런데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막 이게 좀 애매모호하면은 이 말을 놓아야 되는지 높여야 되는지 깍듯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불편해해요.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게 있지만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관계 양식이 조금은 평등 관계예요. 형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근데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왜 여자분들이 나이 많은 여자분들 보고 형님이라 부르는지 제가 이해가 전혀 안 갔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언니 부르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같은 이제 친한 사람들 언니라고 부르고 나이 있는 사람들은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것 가지고 세대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조폭도 아니고 형님은 원래 조폭들이 주로 부르는데 아무튼 그렇지 부르지만 언니라 부르고 형님이라 부르지만은 실제 삶이나 대화에서 보면은 평등한 관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요 그거 불가해요. 그냥 서열이 확실해요. 이왕 서열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면은 서열상 위에 있고 싶을까요? 아래에 있고 싶을까요? 네, 위에 있고 싶어요. 그게 부부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집에 오면은 전통적으로 부부 유별인데 남자의 서열 문화에서 남자가 남편이 아내보다 위에 있을까요? 위에 있고 싶을까요? 아래에 있고 싶을까요? 당연히 위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아내한테 어떻게 해요? 말 까요, 그죠? 어떤 조카가 그렇게 이모한테 이모 내가 알기로는 이모가 더 이모부보다 나이가 많은데 왜 이모는 말을 높여주고 이모부는 말을 놔해? 그랬어요. 궁금해가 물었어요. 그거를 어디서 조카가 봤냐 하면은 방 안에서 이모한테 이모부가 여보 내 양말 어디다 뒀어? 이렇게 하니까 이모부가 그 장롱 서랍 그쪽에 밑에 아래 칸에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걸 딱 듣고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보니까 이모 대답이 뭐냐면 내가 안 그러면 삐져.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서열상 어디에 있고 싶다? 부부 사이에서 전통 문화와 더불어서 서열 문화와 겹쳐가지고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는 사람은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열상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네, 위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명령을 하면은요, 남자들은 기분 나빠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겉으로 티는 안 내요. 왜냐면 아까 그 호랑이처럼 사랑하니까. 티는 안 내는데 기분은 별로 썩 안 좋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뭔가 일 시킬 때 여보 저 쓰레기통 좀 비워 이렇게 말하면은 비워는 주면서도 기분 나빠서 5번 비울 거 한 3번쯤 비워주거나 그래도 조금 더 사랑하면 한 4번쯤 비워주고 이렇게 하지
그냥 고분고분 안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떤 글에 책을 하나 보다 보니까요. 남편이 현관에 신발 벗어놓는 곳에 자꾸 맨발로 그거를 딛고 문을 열어주거나 들어올 때도 어떤 때는 벗고 나갈 때 벗고 신발을 바닥에 딛고 신발을 신거나 이런 걸 보고 아내가 자꾸 거기에 잔소리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거를 자꾸 바닥을 딛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방에 들어오면 방도 지저분해지고 집안이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금방 더러워지는데 그래도 말을 자꾸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종종 일어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때 자꾸 명령적으로 말하니까 안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듣는 거 보니까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호랑이와 그 사슴과의 마찬가지로 서로가 다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기대가 다르듯이 서열상 위에 있고 싶은데 아내가 서열상 나를 자꾸 아래로 끌어내리니까 위에 올라갔다는 표시로 말을 안 들어주는 거죠. 명령하는 거. 그러면 스스로가 좀 위로가 돼요. 조금 마음이 놓여. 내가 아직도 위에 있구나 하고 스스로 참 만족을 하는 거죠. 남자들이 운전할 때 길 물어봐요. 길을 잘 안 물어보죠. 왜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위에 있을까요? 대답해 주는 사람이 위에 있을까요? 뭘 물어본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아는 사람과 관계에서는 서열상 아래에 있게 돼요. 남자들 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빙빙 돌아. 온데 또 가고 아내가 길 좀 물어보고 해. 그러면은 조금만 가면 돼. 다 왔어. 이런데 또 몇 바퀴 더 돌아. 그럼 아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도 남편도 이제 길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다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창문 내려가지고 당신이 물어봐. 그래요. 결국 아내 묻게 만들어. 근데 아내는 물어보는 게 별 문제 없어. 왜냐면 관계가 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뭐는 물어볼 수 있고 대답해 줄 수 있지. 남자들은 서열상 그게 기분 나빠. 여러분들이 남편을 한마디로 뭔가 시키고 싶으면은요, 부탁을 하세요. 부탁은 하는 사람이 밑에 있어요? 받는 사람이 밑에 있어요?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서열상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부탁했는데 나 좀 도와줄래? 이러면은 뭔데 말해? 즉시 그렇게 나와요. 쓰레기통 좀 비워주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 그래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탁을 들어주는 거는 부탁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서열상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쉽게 도와주고 나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위에 있다는 느낌이에요. 스스로 뿌듯하고 만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데 저 인간한테는 내가 부탁을 하기가 싫은 거 있죠. 그죠? 뭘까요? 왠지 내가 얕잡아 보이는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여자분들에게도 그게 있을 수 있다고요. 뭔가 부탁한다는 게 왠지 내가 저 사람 밑에 있는 것 같고 저 사람한테 뭔가 내가 아쉬운 거 있는 사람 같고 그래서 부탁을 일부러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인품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는 평등관계라고 이렇게 보고 난다면은 평등관계에서도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부 사이를 이해를 한다면은 조금은 더 어떻게 여기 이 다름을 대처할 수 있는 게 그게 꼭 옳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다른 점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본인도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 그냥 그게 싫어. 그냥 안 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자꾸 현관에다 발을 딛는 이유도 왜냐면 명령을 들으니까 왠지 내가 자꾸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꾸 반항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차라리 부탁을 하면은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들어주는 자기 자신 그걸 위해서라도 말을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서열이요 참 다양하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일상에서 참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관심사예요. 보통 남자들은 관심사가 어디에 맞느냐 하면 어떤 개념이라든지 정치나 경제 주로 무생물에 관심이 더 많아요.
무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보다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거죠.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개념인 거죠. 이념이고.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이거나 어떤 생각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거. 그래서 스포츠나 이런 걸 좋아해요. 남자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정보들. 반면에 여성들은 살아있는 걸 좋아해요. 살아있는 게 뭐냐면 애완용 동물이나 그렇게 생명체들에 대해서 여성들은 관심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걸 가지고 대화 주제가 돼요. 남자들의 대화 주제가 주로 뭘까요? 뉴스거리죠. 그죠?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스포츠라든지 이런 게 주로 뉴스거리가 많이 돼요. 반면에 여성들은 생명에 대한 거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에 대한 뉴스거리가 대화거리가 많아져요. 생명체 뭐죠? 아이들 얘기라든지 아니면 애완용 동물에 대한 얘기라든지 꽃가꾸기라든지 예. 아니면은 사람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웃집 사람이나 저 뒷집 사람이나 이런 뒷담화도 결국 뭘까요? 생명에 관한 관심이에요. 생명에 대한 그런 것이 관심사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거 크게 관심 없어요. 꽃 얘기하면은 그냥 조용해져요. 그냥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 주제로 대화하려고 그러면요. 대화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한두 명 또, 그래? 좋은 남편들만, 그래? 그렇구나. 이러고는 끝나요. 그냥. 딱 보면은, 관심 없구나 하는 게 딱 눈에 튀어요. 그냥 보여. 그러면 대화를 계속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막 이웃집 여자들에 대해서나 이웃집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남편이 한두 번 듣다가 뭐라 그래요? 남의 얘기 자꾸 하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딱 이렇게 스톱을 걸어요. 왜냐면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서로가 관심사가 다르니까 부부가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간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예요? 남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할 줄도 몰라요. 자기 마음 들여다보고 오늘 어디 가서 뭐 친구하고 이렇게 조금 말다툼이 있었다면 당신 마음이 어때? 이러면 괜찮아. 실제로 안 괜찮고 얼굴 표정 보면 안 괜찮은 게 보이는데 괜찮아. 뭐 좀 얘기해봐 이러면은 아이 됐어. 다 끝난 일인데 뭐. 끝낼라 그래요. 이건 스트레스하고도 물론 연결이 돼요. 남자들은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말 나온 김에 그냥 계속 가면 여자분들하고 많이 달라요.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집에 와서 혼자 텔레비를 보거나,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아니 방에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이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히 더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랑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를 자꾸 얘기를 해요. 여자들은 함께 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혼자서 그거를 정리하고 흘러보내려고 그래요. 이 방법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아내가 딱 보니까 남편이 뭔가 얼굴이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 근데 아내 마음에는 예, 그 사슴처럼 사랑하니까 풀어주려고 계속해서 왜 그래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자꾸 물어봐요. 그럼 남자들은 되게 귀찮아해요. 나 좀 내버려둬.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 서운하죠. 왜냐하면 내가 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힘든 게 있어가지고 마음을 좀 풀어주고 싶어서 가까이 가는데 이 양반은 나를 밀쳐내는 것 같아. 나하고 마음을 안 나누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기 속에 있는 걸 나한테 감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운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들은 스트레스 생기면 혼자 풀어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 과장 그 사람은 진짜 인간 말종이었어. 이미 풀고 나면 얘기를 시작해 남자들은.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혼자 있게끔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주고 그렇게 머물 수 있도록 오히려 잠시 물러나주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근데 처음에 한번 말 걸어보는 건 좋아요. 왜냐면 남자들 안에서도 여성적인 남자들이 있으니까 말 걸어주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걸 좋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더 여성적인 그런 그 경향을 말로서 풀어가는 경향들 띠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거치면서 여성 선생님들이 훨씬 많고 그런 쪽에서 생활하는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혼자 지내다가 보면서 엄마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점점 늘 수는 있어요. 말하면 다 걸어봤는데 금방 느낌이 오죠.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다 걸어보고 혼자 있고 싶어 하면 물러나 주는 게 오히려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라, 스트레스를 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스트레스 받는 대상도 달라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자매님들은 쇼핑을 좋아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은 쇼핑을 좋아해요. 이 쇼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죠. 진화론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인류가 처음 지구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 역할이 달랐는데, 남자는 주로 사냥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뛰는 것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훨씬 더 근육에 있어서는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생물학적인 거죠. 그죠? 앞서 있으니까 당연히 사냥이나 이런 걸 주로 맡았고, 여자들은 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채집하거나 열매를 따거나 이런 게 이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열매를 요리보고 조리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먹어도 괜찮겠구나, 맛있겠구나, 영양분이 있구나 하고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죠. 식물도 마찬가지. 혹시 독이 있지는 않나, 또는 제대로 성숙해내는 걸 다 하니까 쇼핑도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원하는 색깔인지 옷감은 어떤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또 비슷한 게 있으면 그것도 들여다보고, 새로운 게 있으면은 식물 채집이나 과일 채집할 때도 그랬잖아요. 가다가 처음 보는 과일이 있으면 어때요? 원래는 사과 따러 왔는데 보니까 모르는 게 있었어. 그러니 그게, 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건가 하고 또 다 봐요. 다음에 오면 이것도 따가야지 생각을 하면서. 남자들은 사냥이니까 토끼 한 마리를 몰고 가면 이 토끼를 잡을 때까지 그 놈만 쫓아야지, 가다가 저 토끼 나타났다고 절로 뛰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놈 이러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놈만 계속 따라가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어떤 하는 데 있어서 목표 지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쇼핑을 할 때도 어때요? 남자들은 마트에 딱 가면은 자기가 살 거 딱 사고, 좀 신기한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잠시 보고 그냥 와요. 쇼핑 시간 되게 짧아요. 근데 여성들은 쇼핑 시간이 어때요? 내가 사러 간 거는 사과인데 그 옆에 있는 온갖 참외, 수박, 온갖 거 다 보고, 그리고 참외만 사요. 네. 원래 기획했던 거하고 다른 걸 또 막 사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적으로 그러고 싶었어. 그래서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와 같이 쇼핑에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비유를 해놨는데, 전쟁터의 3배를 받는데요. 여자분들은 전쟁터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아마 극한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남자들은요, 처음 전쟁터에 처음 들어갈 때 극한이기도 하고, 주변에 막 죽고 살고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그렇지, 조금 지나면 전쟁터도 적응을 해요. 남자들이 용병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남자들 마음 안에 숨어 있어요. 도저히 여자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전쟁터의 3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 받는 것 같지만은, 좀 받기는 받지만 여자분들이 걱정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르고 풀어가는 것도 서로 다르다는 거죠. 해소 방식도. 그래서 남자들은 혼자 자기만의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나와서 이제 스트레스를 그때 비로소 받았던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여자분들은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기 스트레스 받은 걸 남편한테 막 얘기하면은 남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요? 막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왜냐하면 남편이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 푸는 방식은 자기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그 나름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요. 찾아내서 스트레스를 정리를 해요. 자기 나름의 해결 방식을 아내한테도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거든요. 막 누구 때문에 힘든 거를 갖다가 막 이웃집 그 아줌마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막 하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빨리 이 힘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많이 제시를 해줘요. 다음부터 만나지 마. 남편 입장에서는 해결책이에요, 그게. 안 만나면 스트레스 안 받지 않냐, 이거죠, 그죠?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만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뿐이에요. 다음에 만나서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기는 지금 그러고 나서 또 받은 걸 해결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 남편이 주는 해결책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게 해결책도 안 돼. 그냥 당시 참 스트레스 받았겠다, 힘들었겠다, 뭐 그따위 아줌마가 있어, 이렇게 맞장구만 좀 치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남자들은 그거를 몰라요. 왜냐면은 그 남자 방식이 아니거든. 그럴 때는 남자들한테 방식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여보, 나 오늘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그래서 당신한테 좀 풀어야 되겠어. 내가 풀 때 그냥 맞장구만 쳐줘. 해결책 제시 안 해줘도 돼. 그렇게 말해놓고 푸세요. 그러면 돼. 다름을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남자와 여자의 다름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집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집. 자매님들은, 여자분들은 집이라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식처예요. 쉼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은 집은 일터였어요. 일터. 집에 있으면 일거리가 막 눈에 늘 보여.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집이 일터예요. 남자들은 집이 쉼터예요. 쉼터.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쉬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고,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쉬기 위해서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한 바퀴 휙 돌고 들어와야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좀 쉬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쉼터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쉼터로 들어왔으니까 집안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쉼터에 들어왔는데 왜 집안일을 해? 일터는 밖인데 집은 쉼터인데 쉬어야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리모컨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배를 방바닥에 깔고 엑스레이를 찍죠. 그죠? 예. 그냥 계속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고 놀라 그래요. 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려 그래요.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피곤했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자꾸 시키게 돼요. 근데 남자들은 집은 쉼터인데 쉼터가 일터로 바뀌면은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져요. 그래서 삥삥 돌다가 늦게 들어오거나, 예, 자꾸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은 남편이 집을 뭐로 생각하고 있다? 쉼터가 아니라 일터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서로 개념이 다르다. 집에 대한. 가정에 대한 개념도 그래서 달라요. 가정이라는 개념은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떤 삶의 하나의 목표, 인생의 하나의 목적, 이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아내들은, 여성들은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돼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관계에서 찾아요. 나는 남편과 자식들과 관계가 좋고, 또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도 참 좋다 이러면은 내 인생은 참 성공적이다 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 나가고 그러면. 그래서 성공의 개념을 여자들은 주로 관계에서 많이 찾는 반면에 남자들은 성공을 사회적인 어떤 성공에서 찾아요.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사회가 인정해주고 사회가 모두가 박수 쳐주는 그런 어떤 지위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상황에 성공을 했다든지 그런 거죠. 인정해주는. 그 오늘날 자본주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거 뭐죠? 자본주의다 보니까 돈 많이 벌면은 인정을 해줘요. 능력이 있다. 그런 남자라면은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 뭐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뭐 이런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요? 성공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누군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권력이 있는 어떤 위치에 가도 뭐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회가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위치나 그런 어떤 상황이 자기가 성취를 했을 때 남자들은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관계의 성공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정도 내 가정의 부부 관계나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나 이런 것이 관계가 잘 되면은 이 가정의 성공적인 한 인생의 목표로서 받아들이는 반면에 남자들은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사회적인 성공을 향한 교두보로 바라봐요. 요즘은 그런 점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가정보다 주로 뭘 더 많이 생각했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더 우선적으로 했어요. 집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베이스 캠프라고 봤어요. 남자들은.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직종에서는 아내가 내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뭔가 뒷바라지를 해주기를,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그런 게 많았었죠, 예전에는. 특히 군사회라든지 공무원 사회라든지. 그래서 남편의 계급이 아내의 계급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많았죠. 아직도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잘 안 변하니까 그런 어떤 조직 사회들은. 그런 어떤 가정에 대한 개념, 인생의 성공에 대한 개념, 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개념들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걸 이렇게 이제 보셨을 텐데, 대화도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서로 참 많이 달라요. 여자들의 대화의 목적이 뭐죠? 여기 많은 여자분들이 아마 스스로 대답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학자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여자분들의 대화의 목적이라 보면요, 대부분의 대화들은 관계를 더 좋게 갖고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업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대화하는 그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이든 어떤 주제든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하는 관계냐 대화하지 않는 관계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남자들은 대화의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남자들은 다수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대화는 정보 전달이라고 본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알려주고 내가 알고 싶은 거 묻거나 찾고 전달받고 그런 것이 대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대화의 목적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대화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부부가 대화를 하면은 대화의 목적이 다르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지속되거나 더 점점 깊어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요. 자, 시작을 했어요. 여보, 이웃집 아줌마 그러는데, 그게 순이 엄마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해요. 남편이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웃집 아줌마 얘기고, 또 이웃집 아줌마가 말하는 순이 얘기고, 순이 엄마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여기에서는 내가 찾는 정보가, 관심 있는 정보가 없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관심이 있는 무생물이나 정치, 스포츠 얘기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대화를 지속할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래서 바로 당신 그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자, 쓸데없다고 표현하는 게 뭘까요? 뭔가 대화 내용에는 쓸모 있는 대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쓸모가 있다는 것은 정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알아야 될 어떤 가치가 있어야 뭐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무 그런 가치가 없는 대화를 주제로 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드라마를 볼 때도 남자들이 주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뭐냐면 뉴스를 많이 봐요. 뉴스를 많이 보는 거는 거기에 정보가 무진장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본 뉴스, 똑같은 뉴스 또 봐요. 그리고 인터넷 뒤질 때도 휴대폰에서 막 뒤질 때 보면 주로 어디를 많이 보느냐 하면 뉴스 많이 봐요. 그게 뭐냐면 정보기 때문에. 정보 가치를 주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런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하는 관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중요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 양반이 대화를 끊네.
대화를 자르네. 이거는 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되게 서운하고 마음이 되게 그게 아파요. 기분이 상당히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야? 나하고 관계를 안 맺겠다는 거야?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대화를 끊는 것이 관계를 단절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대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보 가치가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예요. 관계가 끊다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대화가 이어지는 것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아내가 삐지면은 대화를 끊잖아요, 제일 먼저. 그냥 관계를 끊는 메시지거든요. 난 너하고 말 안 해. 이러면은 이제 관계를 안 맺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근데 남편들은 그걸 좋아해요. 쓸데없는 하는 것보다 대화 안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매님들 미치겠죠, 그죠?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나 한 평생을.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했어요, 그죠? 이럴 줄 알고. 예, 농담이고요. 결혼에 대한 그 개념도 상당히 서로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분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새로운 관계 형성이에요. 시대가의 새로운 관계, 또 그렇게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그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되게 힘들어하게 돼요. 반면에 남자들은 결혼 자체가 뭐냐면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에요. 베이스 캠프 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를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어디로 뛰어들어가요? 사회적인 성공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요. 베이스 캠프는 내가 힘들 때 돌아오면은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나 힘든 것을 다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결국은 결혼이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미 낚인 물고기한테는 미끼를 안 준다.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자가 지향하고 있는 많은 관심사가 사회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그 성공이 나를 위한 성공이냐 하고 물어보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누가 좋다? 가정이나 가족들이 좋다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다행이라면 지금 이제 이런 가치관이나 문화들이 조금씩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가정에는 부부가 평등한 관계로 중심에 서 있고 사회적인 성공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부부 간의 관계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모든 가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면서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이 1순위?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거는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왜 자식보다 부부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자식이 중심이 되는지를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지금 키우가 결혼시키고 나면 자식이 남이에요. 그래서 자라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은 부부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자식들에 대해서 올인하는 거는 결국은 다 망가져요. 가정이. 공통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통계 보면 그래요. 잘 키운 자식이 절대 효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잘 키우는 거는 가족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만들어갈 줄 아는 거지 사회적인 성공이 결국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는
가족 안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조금의 서로 다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 다름이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갖는 그런 일반적인 다름들을 조금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 엄청 많아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질적인 성장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름이 나하고 100% 다르다고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이 다름을 내가 결혼을 딱 하면서 저 사람과 나와의 다름을 조금씩 이해해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는 게 오히려 결혼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올바른 출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도 기본적으로 이 다름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다름은 이제 딱 다름을 우리 앞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생각이 서로 다르구나. 이 다름을 내가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그 다름이라는 것이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생각이 나하고 다르다 해서 은연중에 우리는 저 사람 생각이 틀렸거나 내 생각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다. 그런데 다르구나. 다른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내가 귀담아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이런 마음은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사람이 나하고 어떤 점이 정확하게 다른지 귀담아 한번 들어보자. 그 정확하게 다른 점을 내가 이해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 이해가 되면은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구나. 아하, 이러니까 이 사람이 늦게 들어왔구나. 아하,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늘 이런 표정을 지었구나. 아하, 이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늘 무뚝뚝했구나. 이게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애가 하나 떠올랐지만은 동시에 시계를 보니까 12시.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3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다름을 얘기하면은 끝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구성원이 다 몇 사람 숫자가 있을 거예요. 숫자만큼의 다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숫자만큼의 다름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새로운 세상을 내 안에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이 다름이 내가 훨씬 더 풍요로운 인품을 갖게 되는 좀 더 너그러운 인품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다름이 나오고 저게 생각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다르고 세상을 보는 게 다르고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게 다르고 자기가 갖고 싶은 직업이 내가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고 이 다름들이 뭐 엉망진창으로 뭐 내가 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고 널려 있을 텐데 이 다름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이 다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한번 이 다름을 이해하려고 한번 주의를 기울여보자. 관심을 기울여보자. 한번 들어보자. 한번 물어보자. 이 태도를, 이 의지를, 이 마음가짐을 조금씩 갖고 나가신다면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인품에 크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거로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 마무리 짓고 오늘은 긍정까지 가려고 그랬는데요. 다음에 긍정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제가 말은 맨날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다음에 보면은 또 그 말하고 다르게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또 다른 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쉬니까요. 쉬고 그 중에서도 또 이런 어떤 다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으면은 한번 전달 강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다르더라 하고 말씀을 한번 전달하시고 나면은 훨씬 더 많이 기억에 남고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게 될 겁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인품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예, 그래서 다음에 얼굴 표정이나 이런 데서 동그란 땡이 여기에 성인 시성식 할 수 있는 그게 하나씩 더 붙여서 만날 수 있게끔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